자, 시작하자고요. 자, 임대업.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 주택,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고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할 때만. 자, 여러분들 기본서 23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가 뭐다? 우리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아. 그럼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내 것이 아니잖아. 돌려줄 거죠, 그죠? 돌려줄 거니까 전세금, 보증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계산하는 거야. 법령에 따라 이자. 이자가 이게 뭐다?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이자는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뭘로 본다? 임대료로 본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가 뭐다? 수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돌려줄 거니까 수입금액이 아니고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를 우리는 뭘로 본다? 임대료로 본다. 고로 이게 수입금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이번에 나와 있죠? 나왔잖아요. 이게 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자, 니은 주택의 간주임대료. 그래도 주택은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3주택 이상 소유 개념의 소유 개념.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 그래서 3억 원 초과할 때는 이자를 계산한다. 이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이 된다. 그럼 우리가 3주택 이상 소유 개념의 전체 소유. 그래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3주택 이상 따질 때. 그래서 소형주택은 거기 나와 있죠.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따질 때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3주택 이상 소유 따질 때는 전용면적 40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은 2억 이하는 주택수에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32쪽 06번 수입시기. 임대업의 수입시기는 1번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가 있을 때는 계약서에 정해진 날이 뭐다? 수입시기고. 그 다음 2번은 뭐다? 계약서가 없어. 구두계약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때는 받은 날. 그래서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 수입시기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받은 날. 그 정도. 자, 그 다음 자, 상가를 전세 월세 넣어. 주택을 전세 월세 놓죠. 이렇게. 근데 손해가 나. 결손금. 손해가 나는 거를 공실 등이 생겨서 결손금이다. 그럼 종합소득에서 이익에서 이거는 공제를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그러나 주거용 건물은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면 종합소득 이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결손금 공제. 자, 까만 것만 알면 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가를 얘기하는 거야. 상가. 단 주택은 어떻게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은 임대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험은 상가라고 안 나와요. 영업용 건물. 상가라고 나오면 다 마치 영업용 건물. 주택은 뭐라 그런다? 주거용 건물은 임대업의 경우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 상가는 투기 목적금으로 뭐라?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임대업이에요. 그건 올해 손해가 났어. 올해 손해가 나면 내년 이익에서 공제를 해줘요. 사업자는. 자, 사업자는 올해 손해 난 거야. 내년 이익에서 10년 동안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2월 결손금. 올해 손해 난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익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마지막 줄이 10년 이내. 올해 손해 나면 뭐다? 내년 이익에서 공제를 해줘야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죠? 그래서 올해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결손금은 상가는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나 주거용 건물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를 해준다. 그 뜻이에요. 자,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임대업 요 정도만 하고 지금부터 239쪽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양도소득세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뭐다?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는 뭐를 양도해야 돼요?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죠.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불로소득이잖아.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도 거기 까만 글씨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사업이 돼서 종합소득이 되고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벌었으면 양도소득세로 간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은 종합소득 즉 사업소득이죠. 분류하여 과세하게 된다. 어쩌다 한번 생기면 양도소득이 돼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특징 1번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되 2번 대가를 받아야죠. 양도는 유상 이전이다. 그리고 3번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 어쩌다 한번 일시적 비반복적.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4번이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한다. 따로. 그리고 5번은 뭐를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열거된 거.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열거주의. 그럼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몇 개예요? 다 까먹었지만 14개 열거된 거. 조세 총론 프린트에다 정리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는 몇 개? 5개. 토, 건주, 선항. 종부세는 2개. 주택토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게 기본적으로 5개입니다. 넘어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241쪽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를 잘 하려면 이 과세대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열거된 거. 자, 첫 번째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거요. 건축물 하면 틀린다고요. 건물. 그리고 토지는 항상 세법은 사실상 지목을 말한다. 공부상 지목을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째. 사실상 지목. 사실상 지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뜻은 뭐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실질이 28개의 지목에 해당되면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지목. 실질이 토지면 과세한다.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지고 그 다음 뭐 팔았어? 건물. 그래서 건물 팔 때는 시설물 등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 건축물 하면 틀려요. 30년 사용하던 영업용 건물을 팔았다고요. 30년 만에 건물 팔았다. 그럼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포함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건물 가격 속에. 그래서 시설물이나 구축물 등은 포함한다. 건물.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모든 세금은 무슨 과세 원칙이야? 실질과세.
실질과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과세가 뭐다? 실질과세가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과세되는 거고 실질이 지상권, 전세권 등이면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고로 무허가 건물도 과세한다. 실질이 무허가이므로 그래서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과세 원칙.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실질로 따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야. 이번에는 권리를 팔았어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합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넘겨보자고요. 세 가지가 있다.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그 다음 부동산 임차권. 딱 세 가지에 열게 된 거.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야. 임대차 계약한 거. 그래서 이 물권이 대상이에요. 투기 목적. 이거는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한 거에 불과하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뭐 돼야 돼요? 등기하면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이해 하나밖에 없다. 채권이니까 물권처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용 권리는 세 가지다. 지상권, 전세권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따짐으로 등기 불문. 그러나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그래서 1번 지상권 나왔다. 그래서 1번은 민법용어. 우리는 세법이니까 2번만 알면 돼. 실질과세 원칙.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상권을 양도하면 대상이다. 그 다음 전세권도 똑같아요. 1번은 민법용어. 우리는 세법만 알면 돼. 2번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전세권을 양도하면 대상이다. 자, 중요한 거는 임차권이에요. 벌써 등기된. 2번만 알면 돼.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보다 대상이 아니다. 그럼 소득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양도소득이 아니고. 임차권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용익물권 중에 뭐는 제외가 되나요? 지역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대상이 아니다. 용익물권 중에 두 가지만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취득권리. 자, 취득권리는 뭐다? 내가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취득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전에 팔아먹는 거야. 취득 전에 팔았다. 이거를 전매했다 그러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팔았다. 전매.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에 팔았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 대표적인 취득권리죠. 분양권, 아파트 취득 전에 팔았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취득 전에 팔았다. 전매.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 토지주택 채권 또는 사채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가운데 상환이 들어가야 돼요.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죠. 그래서 주택 토지 상환받기 전에 팔았다 전매 취득권리. 그리고 3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전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투기관리를 위해서 뭐한다? 취득권리다. 그래서 대표적인 취득권리는 분양권 전매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게 취득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권리와 취득권리를 합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다? 기타자산. 기타자산이에요.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고 기타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다음 기타자산. 이거는 양도세 대상.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이 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세 개만 알면 돼. 1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이야 권리금을 받았다는 거야.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아야 돼. 왜 영업권은 왜 생겼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팔면서 생겼으므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아. 이주권,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나왔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용을 당합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뭐와 함께 팔아야 된다? 부동산과 함께. 그래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주권도 뭐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함께 팔았으므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중요한 거는 함께 이해는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이나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즉 둘 다 권리금 챙긴 거예요. 이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 단독이잖아. 영업권 단독. 그 권리금만 챙겼다는 거지? 이거는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그럼 기타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 기타 자산은 뭐야? 함께 가는 게 기타 자산이야. 함께 안 가고 권리금만 챙기면 기타 자산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 돼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특정 실물 이용권, 애용권, 주식. 이거는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그러면 무조건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 애용권. 골프 애용권을 팔았다. 그럼 골프 애용권은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이에요. 그리고 2번 제일 아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했다. 주식을 소유했어. 뭐가 붙었어?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 이러한 주식을 무슨 주식이라고도 얘기하나요? 주주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오리지널 회원권이고 2번은 주식 형태의 회원권도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자고요. 뭐 팔았어? 골프 회원권 팔았다. 스키장 회원권 팔았다. 기타 자산. 시험은 기타 자산이라고 안 나와요.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기타 자산이라고 해야 돼요. 콘도 회원권을 양도했다. 기타 자산.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나머지는 제목만 알아두면 돼. 큰 거. 4번. 주식이나 출자지분. 그래도 주식은 상장 주식과
2번 비상장 주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주식도 대상이다. 단 상식이 뭐다? 과세는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시장에서 팔았을 때 과세를 안 합니다. 1번 상장법인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다. 2번 비상장 주식도 대상이다. 그러나 상장 주식을 대주주가 팔았을 때만 과세해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그냥 참고만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파생상품. 주식에서 손해봐. 이제 리스크가 큰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한다. 파생상품 등. 그리고 수익증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약집 강의할 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은 5가지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등 열거된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타 자산까지를 몇 호 자산이라 그래? 2호.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2호. 파생상품은 3호. 시험은 1호까지가 출제된다. 나머지는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그다음 1호는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왜 이렇게 구분하나요?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이익과 손해를 더하기 빼기 해야 돼요. 통산. 단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해.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한다고요. 더하기 빼기. 그렇게 할 때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자, 결손금 손해가 생겼다. 토지와 건물은 합산한다. 맞죠? 토지와 지상권은 합산한다. 맞는 거야. 더하기 빼기 통산. 그러나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죠?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 항상 1호는 어디까지를 얘기한다? 기타 자산까지. 그래서 246페이지 딱 정리됐잖아. 1호, 2호, 3호. 246.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기타 자산. 시험은 1번, 2번, 3번만 나와요. 4번, 5번은 그냥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1번, 2번, 3번. 그 다음 주식은 2호, 파생상품 3호.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임차권은 등기된 거. 등기된 것만. 그 다음 이축권이나 영업권은 함께 부동산을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함께.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자, 대표 예제.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다. 잘못된 거 1번. 임차권, 채권이므로 등기돼야 돼요. 5. 지상권과 전세권은 실질로 따진다. 과세 대상. 자, 3번은 주식. 대주주가 어디에서 팔았어? 시장에서. 코스피 주식, 삼성전자 주식. 그래서 대주주는 과세 대상 자산이다.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권리 대상이다. 자, 영업권인데 함께 가야죠? 함께. 근데 뭐라? 단독으로 가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함께 가야죠. 함께 가면 양도소득. 따로 가면 기타 소득.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요. 과세 대상이 결정됐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해야 돼? 이 과세 대상을 팔아야지 열거된 거. 그래서 과세 대상을 양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된다?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7조 꼭대기 양도의 정의 나왔죠?
양도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등등등 뭐라고 나왔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뭐다? 과세대상을 유상으로 어떻게 이전해야 돼?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양도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불문하고 관계없이 과세대상을 이전시키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유상. 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양도의 정의다. 그래서 양도의 정의는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과세대상. 그래서 과세대상을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야. 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양도했다. 돈 받고. 그건 양도가 아니죠. 열거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열거된 과세대상을 팔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부동산은 토지건물. 부동산상 권리는 이용권리와 취득권리를 합치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자산 3개, 기타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자동차 이런 거 기계 없잖아요. 딱 보니까 팔았을 때 이익 나는 걸로만 구성돼 있어요. 이게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을 이제 팔어. 그럼 양도의 정의는 뭐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열거된 과세 대상을 이전하되 대가를 받는다. 유상.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